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사 발령이 난 이후에 나는 회사를 어떤 마음으로 다녀야 될까, 회사를 어떻게 좀 레버리지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한창 인사이동 철이어서 여러분들 마음 되게 둥 떠 계시죠? 어떤 회사는 임원의 20%를 날렸다, 30%를 날렸다 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 내 위에 임원이 갑자기 집으로 가고, 아쉬운 소식을 들으신 분들, 임원 인사에서 탈락됐거나 면팀장이 돼버렸거나 하신 분들은 마음이 되게 서운하시고, 한편으로는 내가 바라지 않은 부서로 발령 나신 분들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회사를 다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감정적으로 절대 퇴사를 생각하지는 마시라는 것, 그거는 완전 자살골이나 사실 다름없다. 회사가 여태까지 나를 잘 활용했다라고 하면 나도 회사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나오실 때 나오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가장 비싸게 가장 많은 것을 내 거로 다 챙겨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웃으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먼저 첫 번째 전략은 회사 인간으로서의 유효 기간을 좀 세팅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회사든 뭐 이직을 해서든 회사 인간으로서의 유효 기간은 사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거를 눈 감고 안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잘려 나가기보다는 나는 몇 년 몇 월까지 몇 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할 거야 라고 내가 먼저 유효 기간을 세팅해 보는 거죠. 이게 지금 마음이 인사 발령이 나서 막 괴로워요. 뭐 임원 인사가 나고 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붕 뜬 것 같아서 또 괴로워요. 이런 괴로움들은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에도 더 괴로운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어를 나로 두고 좀 능동태로 바꿔서 앞으로 지금 1년 정도 더 남았다라고 하면 1년 동안 돈은 어떻게 모아야 되고, 얼마를 모아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한 일들을 이 다음에 레버리지로 쓸 것이며, 나는 나가서 뭐를 해보고 싶고, 이런 것들을 좀 다 세밀하게 계획해보는 그런 1년으로 좀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뭔가를 좀 배워봐야 되는 거는 없을까? 내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씨앗을 뿌려놓는다라고 하면 그게 무엇이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뭐 적당히 다니면 또 다녀지는데 뇌 빼고 좀 그냥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어지는 거를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변화 너무 빠르고 구조조정은 여러분들 계속 될 거예요. 계속해서 조직은 슬림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사람을 더 많이 뽑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왜 있어야 되냐를 내가 계속 증명해 봐야 되는데, 그거를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가 시키는 일만 하면서 내가 증명하는 것이 과연 나를 위해서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내가 유효기간을 세팅했다. 시장에 사실 선언하셔야 돼요. FA 시장에 내가 나오는 거다. 프로선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내부 정치에 막 신경을 쓰시면서 이번에 그래서 위에 누가 올까? 줄을 누구 뒤에 서야 될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바깥의 사람들을 만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회사 사람들 자꾸 만나고 내가 그동안 만났던 대학교 친구들 만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좀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좀 만나시고 네트워킹도 좀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FA 시장에 이제 나올 거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좀 선언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좀 봐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이라고 하면 회사 안에서 돈이 벌리는 구조를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일을 하게 되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다 무조건 자충우돌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그 상황을 누구도 맞닥뜨려 본 적이 없고 돈을 벌어 본 적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회사가 구리면 구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돌아가는 이유가 있고, 그동안 내가 R&D 부서에서 연구원으로 열심히 보고서 쓰고 뭐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만 이렇게 그칠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한 일이 어떻게 생산 라인에 투입돼서 제품으로 이어지는지, 구매 부서들은 어떻게 업체들을 만나서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내는지, 이렇게 눈으로 본다고 해서 봐지지 않죠. 그 사람들을 만나보시고 얘기를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계속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있을 때 CS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뭐 인사부서는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고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어떤 인터뷰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회사에 다니면 사실 되게 좋은 공부가 될 수 있기도 하거든요. 저만 해도 지금 일을 하면서 이런 거 기획하고 뭐 책을 만든다 그러면 표지 디자인 같은 것들도 같이 신경 쓰고 뭐 제품을 런칭한다 그럼 가격이 얼마여야 되는지 타겟은 누구여야 되는지를 사실 다 보지 이 중에 일부만 딱 똑 떼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우리 부서의 일이 어떻게 미치고 내 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좀 관찰하셔서 돈이 벌리는 과정들을 이해하시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 인간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가 무엇일지,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일들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회사를 오래 다닌 분이면 분일수록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혹은 회사 밖에서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 중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재밌어서 내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서 한 일들이 있으면 무엇이냐 한번 써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잘해보고 싶었던 일, 나는 이거는 남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지도 한번 써보세요. 그런 거 한번 기록해 보시고요. 이게 어렵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한 일들 중에서 내가 뭘 잘하고 뭘 재밌어하고 뭘 신나서 하고 내 동기는 뭐였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심오해요. 시간을 좀 들여야 돼서 정리를 해보시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계속 하고 싶지는 않아 라고 하면 그때 그 다음을 모색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자본시장에서 계속 일을 했지만 저는 금융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이 커리어 엑셀러레이터를 하게 된 거고 그렇게 일한 지 10년이 된 거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런 과정들, 질문들을 좀 던져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회사에서의 생활을 상사 욕하고 회사 욕하게 되죠. 욕이 그냥 막 나오잖아요. 막 일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회사는 왜 저런 결정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렇기도 하긴 한데 내 시간을 그렇게만 쓰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 엑시 플랜을 짜는데 좀 할애를 많이 해보세요. 구체적인 계획을 짜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구체적인 계획들을 어떻게 짤지 회사 자원을 활용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 나의 상품성, 나의 시장성을 어떤 식으로 검증할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